안녕하십니까. 기사포스트 강사 권호석입니다. 정보처리 기사실기 2022년 1회 핵심 기출문제 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합격률을 보시면은 26% 정도 합격률이 나왔고요. 이전 시험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이 정도 수준으로 앞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이 어려운 것은 아니고요. 종합식 방식으로 실기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합격률이 이 정도 나온 겁니다. 강의만 잘 따라오시면은 누구나 합격할 수 있는 수준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 2회부터는 가답안 서비스도 제공하지만은 채점 서비스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기 시험날 여러분들이 입력한 답을 기억을 하신다라면은 기사퍼스트 사이트에 공지 내용을 참고를 해서 글을 남겨주십시오. 남겨주시면은 여러분들이 몇 점으로 해서 합격할 수 있는지 그 점수를 계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점 서비스 활용을 해서 시험 당일날 합격 여부를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1번 문제 말씀을 드릴게요. 모든 문제를 풀이해 드린 것은 아닙니다. 별도로 제공해 드리는 해설집을 참고를 부탁을 드릴게요. 새롭게 출제되는 문제 위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은 레이드 레벨에 대한 문제가 되는데, 일단 레이드가 무엇이냐면은 저장하는 기술이에요. 저장하는 기술. 그러니까 디스크, 하드 디스크가 있으면은 여러 개 나누어서 뭐 중복된 데이터를 저장할 수도 있고, 혹은 나누어서 저장할 수도 있고, 그래서 중복되거나 혹은 나누어서 저장하는 기술을 레이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스크 어레이, 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자, 레벨의 종류가 있는데 이번 문제는 레이드 0에 대한 문제가 되고요. 0 외에 1, 2, 3, 4, 5, 6이 있습니다. 0하고 1하고 2 정도만 자세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레이드 0 레벨 같은 경우에는 분할의 개념이 들어갑니다. 자, 그림 보십시오. 저장할 데이터가 A1에서 A6까지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첫 번째 데이터는 여기 저장을 하고, 두 번째 데이터는 분할해서 또 다른 디스크에 저장하고, 세 번째 데이터, 네 번째 데이터, 다섯 번째 데이터, 여섯 번째 데이터, 이런 식으로 분할의 개념으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식, 이게 레이드 0, 제로가 되는 거예요. 스트라이핑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레이드 1, 자, 1 같은 경우에는 복제의 개념이 들어갑니다. 자, 똑같이 복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1, 2, 3이 있으면은 또 다른 디스크에 동일하게 이렇게 복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러링의 개념이 들어가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복제를 했을 때 안정성은 높아지게 될 겁니다. 레이드 2 같은 경우에는 기록용 디스크와 복구용 디스크를 분할해서 나누어서 저장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자, 기록용 디스크에 데이터가 저장이 되어 있을 때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겠죠. 오류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페리티용, 그러니까 복구용 디스크를 이용해서 해밍 코드 방식으로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키워드가 나오면 레이드 2가 되는 겁니다. 자, 3, 4, 자, 이런 것들은 이런 키워드가 있구나 라는 정도만 한번 보시고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문제는 레이드 0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스트라이핑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요. 자, 미러링 기술, 뭐 페리티 기술을 포함하지 않아, 이렇게 설명이 나오죠. 그래서 스트라이핑이라는 키워드가 나왔기 때문에 레이드 0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6번은 약술형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삭제 이상에 대해서 서술하라, 이렇게 나왔는데 이런 약술형의 문제는 한 줄 정도로 간단하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키워드가 반드시 들어가야겠죠. 자, 삭제한다, 자, 이런 키워드가 반드시 들어가줘야겠죠. 그리고 부분 점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을 하십시오. 노력을 하고 모르는 용어가 나온다 하더라도 작성을 해서 부분 점수라도 얻을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하셔야겠습니다. 자, 7번은 파이썬 관련된 문제인데, 자, 이런 문제 유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기가 주어졌죠. 가지수는 몇 개입니까? 3개죠. 배점은 5점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거 채점 어떻게 될까요? 자, 보기가 있을 경우와 보기가 없는 경우 다릅니다. 채점이. 자, 가지수가 3개인데 부분 점수는 분명히 있죠. 하나를 맞추면은, 자, 보기가 있는 경우에 하나를 맞추면 2점이 되고, 2개는 3점이 되는 거예요. 3개 다 맞추면 이제 5점으로 채점이 됩니다. 자, 보기가 만일 없다. 자, 없을 때는 하나 맞추면 2점, 2개 맞추면은 4점, 3점이 아니고 4점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3개를 맞추게 되면은 5점으로 채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기가 없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그 답을 입력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2개를 맞출 때는 3점이 아니고 4점으로 채점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채점이 되기 때문에 또 최대한 노력을 하셔야겠죠. 아는 문제라도 정확하게 입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8번은 영문약어를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영문약어라고 해서 어렵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의외로 쉬워요. 왜냐하면 영문약어를 답으로 입력을 하려면 풀어서 설명을 해줄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지문을 잘 보시면 답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지문 중에 임시, 키, 무결성, 프로토콜이다 이렇게 설명이 나오죠. 이것을 0단어로 변환하시고 첫 글자를 가지고 오시면은 대부분 약어가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답이 되는 겁니다. 모르는 용어가 나온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문을 잘 분석을 하시면은 의외로 답을 쉽게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13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조금 전 말씀드렸다시피 영문 약어를 묻는 문제가 되는데 정보, 보호, 관리, 체계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영문 약어를 앞글자를 따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14번 자바 언어가 되고요. 스레드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스레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프로세스 내에서의 작업 단위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세스가 있으면은 이 프로세스를 또 쪼갭니다. 스레드 1, 스레드 2, 스레드 3 이런 식으로 해서 나누어서 병행 처리를 하는 겁니다. 자, 스레드는 프로세스를 나누어서 만들었기 때문에 가볍습니다. 좀 더 작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 작업을 동시에 수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스레드를 생성해서 이용을 하는데 메모리를 전략할 수가 있고요. 오버헤드가 적습니다. 가볍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용량이 작은 메모리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생성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러너블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방법이 있고요. 스레드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속의 개념이 있죠. 그거 그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레드를 상속을 받아서 카, 클래스가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자, 이 카 클래스에서 객체를 생성을 해서 객체를 실행하면서 우리가 수행할 작업을 여기다가 명시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상속의 개념으로 이렇게 처리할 수도 있고, 그 다음 러너블 인터페이스, 자, 이 인터페이스를 상속을 받아서 가지고 와서 또 처리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 카라는 것을 인수로 해서 스레드를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설명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세요. 러너블을 임플리먼트에서 카를 정의를 했죠. 클래스 카는 러너블 인터페이스를 이제 상속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상속을 받았고, 그 다음 런이라는 메소드를 정의를 했죠. 자, 런이라는 메소드는 반드시 정의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스레드가 수행이 되려면 그 수행될 그 작업을 런 메소드에다가 정의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메시지를 출력해라. 이게 작업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출력이 되는데 런 메소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처리가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다음 메인 보시면 되겠죠. 자, 메인에서 스레드 클래스, 자, 스레드 클래스에서 이제 객체 T1을 생성을 했잖아요. 그죠? T1을 선언을 하는데 T1을 이제 선언할 때, 생성할 때는 스레드 클래스는 러너블 인터페이스를 인수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러너블 인터페이스를 이용을 해서 카라는 클래스를 정의를 하고 있죠. 그러면은 이 카가 인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러너블 인터페이스의 인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카 클래스를 사용을 해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답이 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new, 카 이렇게 정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스타트가 나오는데 스타트는 T1을 실행해라. 스레드 클래스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스타트 메소드는. 자, 실행을 해라. 결과적으로 무슨 뜻이에요? 런을 실행해라.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18번. 정답은 워터링 홀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공격 대상이 피해 대상이 방문할 가능성이 있는 합법적인 웹사이트를 감염시켜 잠복하며 피해 대상이 접속할 때까지 기다린 후 접속 시 피해 대상의 컴퓨터에 악성 프로그램을 추가로 설치하는 방법이다. 자, 설명이 어려운데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표적으로 삼는 특정 집단이 있다. 자, A라는 회사가 있어요. 자, 이 A라는 회사에 그 소속된 컴퓨터를 이제 해킹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이게 대상이 되겠죠. 자, 표적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표적 집단이 A라는 회사가 업무 수행을 위해서 방문한 사이트가 있습니다. 자, B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자, 그럼 이 B라는 사이트를 해킹을 하는 거예요. B라는 사이트를 해킹을 해서 A에 소속된 컴퓨터가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되면은 A가 또 최종적으로 해킹이 되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A가 동물로 많이 사슴이다. 그럼 사슴이 이동하는 경로에다가 물 웅덩이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함정을 만드는 것이죠. 그 함정이 되는 것이 주로 방문하는 웹사이트가
함정으로 감염을 시켜 둔 겁니다. 그래서 방문할 때까지 기다리는 공격, 이게 워터링 홀이 되는 겁니다. 자, 나머지를 한번 읽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19번은 시언어 문제가 되는데요. 실행 결과를 쓰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실행을 했을 때 29가 정답이 되는데 이것은 소인수 분해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소인수 분해의 개념을 아셔야만 이 문제를 풀이할 수가 있는데 좀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한번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소인수 분해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학교 때 다 배웠던 내용인데 잘 기억이 안 나시죠? 소인수로 분해를 한다는 얘기예요. 소인수로 분해를 한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자, 12를 소인수 분해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2를 소인수 분해를 할 때는 두 가지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약수를 구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소수를 구해줘야 됩니다. 12의 약수는 어떻게 됩니까? 1, 2, 3, 4, 6, 12가 12의 약수가 되죠. 그 중에서 소수는 뭐예요? 소수는 약수가 1과 자기 자신밖에 없는 1 외의 정수가 되는 거예요. 자, 2는 약수가 어떻게 됩니까? 1, 2가 되죠. 1을 제외하고는 자기 자신밖에 없습니다. 3은 1, 3이죠. 자기 자신밖에 없어요. 자, 이런 식으로 2, 3, 5, 7, 11, 13, 17 이런 숫자들이 소수가 되는 거예요. 됐죠? 여기까지. 자, 그래서 약수를 구하고 그 중에서 소인수. 자, 소인수를 구하는데 소인수가 약수 중에 소수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하고 3이 소수가 되겠죠. 자, 이것을 곱하기 형태로 만들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럼 2 곱하기 3 이렇게 되겠죠. 2 곱하기 3을 했을 때 결과가 6이 되는데 12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럼 얼마를 더 곱하면 될까요? 중복해서 사용하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자, 2를 한 번 더 곱해주면 12가 되겠죠. 그래서 12를 소인수 분해를 하게 되면 2 곱하기 2 곱하기 3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은 왜 29가 답이 되냐 하면은 13,195라는 값을 여기서 줬어요. 문제에서. 이것을 소인수 분해를 하는데 소인수 분해를 하게 되면은 5, 7, 13, 29예요. 정답이 29잖아요. 그죠? 자, 29가 정답이 되는 것은 여기서 소인수를 구해서 이 소인수 중에서 가장 큰 값을 출력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29가 여기서 정답이 되는데 지금 여기까지 설명을 드려도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죠? 자, 그걸 코드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코드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핵심이 되는 것이 이 조건문이 되겠습니다. 자, 조금 전 말씀드렸죠. 소인수 분해할 때는 두 가지 작업을 해야 된다. 첫 번째는 약수를 구하고 그 다음 또 소수를 구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지 봐야 되는 겁니다. 자, 소수이냐 그 다음 약수이냐. 자,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을 한다라면은 그것은 소인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5라는 값이 들어갔을 때 이것은 소인수로 판별이 되는 겁니다. 자, 코드 한번 보도록 하죠. 코드 보시면 두 개의 함수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메인 함수가 있고요. isPrime. 자, 프라임 넘버는 소수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소수를 판별하는 그런 함수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먼저 메인을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인트로에서 넘버는 13,195. 맥스 div는 0으로 초기화했고 i는 변수 사용할 겁니다. 자, 폼 보시면은 i는 2부터 넘버보다 작을 때까지 1씩 증가시키면서 반복을 해라. 그런 뜻이 되겠죠. 그럼 i의 값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i는 2부터 13,194까지 일단 반복시키면서 수행이 되겠죠. 13,195가 되면 빠져나오게 될 겁니다. 됐습니까?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13,195보다 작은 값들 중에서 소인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것을 찾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조건 한번 보도록 하죠. if문이 나왔는데 isPrime i 이 값하고 이 결과값하고 함수를 실행한 이 결과값하고 1하고 같으냐. 자, 넘버를 i로 나누어서 자, i는 값의 범위가 이렇게 되죠. 자, 넘버는 13,195가 되는 겁니다. 자, 나누어서 0이다.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약수라는 의미가 되겠죠. 약수. 됐습니까? 약수를 판별하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인수라는 것은 약수이면서 그 중에서 소수인 경우에 소인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조건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근데 소수를 구하는 것이 좀 어렵잖아요. 그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가 2부터 해서 3, 4, 5 이렇게 값이 증가가 될 건데 일단 2라는 숫자,
3이란 숫자, 4란 숫자, 5란 숫자 이렇게 각각을 다 넣어 봐야 돼요. 2부터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2가 입력이 되면은 넘버가 2가 되고 2가 되겠죠. i는 2보다 작다라고 했는데 i는 2로 일단 초기값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수행이 안 되겠죠. 자, 3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할게요. 자, 3이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럼 i는 3보다 작을 때까지, 그러니까 2일 경우에만 수행이 되겠네요. 그럼 한 번은 수행이 되겠네요. 자, if에서 넘버가 3이 되고 i는 2가 되잖아요. 그죠? 자, 2가 되고 그럼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이냐? 0이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럼 0이 아니면은 빠져나오는 겁니다. 빠져나오고 더 이상 수행되지 않기 때문에 return 1이 수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return 1이 수행이 되면은 이것은 true가 되죠. 3은 뭐예요? 소수가 되는 거잖아요. 소수가 맞다라고 판별이 되는 겁니다. 자, 판별이 됐어요. 자, 이건 true가 됐는데 이것도 true가 될 거냐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이제 i가 이제 값이 3이 되잖아요. 그죠? 자, 넘버는 13,195가 되는 거예요. 13,195를 3으로 한번 나눠 보십시오. 나눠 보시면은 나머지가 0이 안 나옵니다. 3의 이제 배수가 되어야만 나머지가 0이 되잖아요. 이게 3의 배수인지 아닌지 판별하는 간단한 방법은 각 자리에 있는 값들을 다 더하면 됩니다. 하게 되면은 19가 되죠. 자, 19는 3의 배수가 아니죠. 그럼 이건 3의 배수가 아닌 겁니다. 그 다음 또 4를 넣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5를 넣어보는 겁니다. 5를 넣어보면은 이제 소수로 판별이 됩니다. 소인수로. 자, 5를 한번 넣어볼게요. 자, 5를 전달을 했어요. 자, 그럼 2부터 해서 2, 3, 4까지 판별해 주면 되겠죠. 자, 2일 때, 자, 이게 2가 되고 5가 되죠. 나머지가 0이냐? 0 아니죠. 반복합니다. 빠져나오고. 3일 때 아니죠. 자, 4일 때 0 아니죠. 빠져나옵니다. 그러니까 리턴 제로가 반환되지 않죠. 리턴 1이 반환이 또 됐어요. 그럼 5는 넘버를 이제 5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냐? 1의 자리 숫자를 보시면 되겠죠. 1의 자리 숫자가 5가 되기 때문에 5의 배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true가 되고 이것도 true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것은 소인수가 되는 것이죠. 그럼 5가 max underbar div에 저장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수행을 하는 거예요. 자, 수행을 해서 i가 5일 경우에 자, 이렇게 수행을 했을 때 false, false, false가 되죠. 그럼 반환이 1이 되죠. 그럼 이건 true가 된다. 자, 나눴을 때 이것은 true가 되고 이것도 true가 되는 거잖아요. 그냥 true and true가 되기 때문에 true가 되는 거고 max underbar div에는 5가 저장이 되는 겁니다. 소수이면서 13,195의 약수, 자, 소인수가 되겠죠. 자, 소인수 중에서 가장 큰 수를 여기에 저장을 하는 겁니다. 5일 때 확인을 하고 또 그 다음 숫자 7, 7에서 또 걸리고 13, 그 다음 29, 최종값이 29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3,195를 소인수 분해하게 되면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거 쉽지 않죠. 구하는 방법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손으로 일단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시험장에서 컴퓨터가 없잖아요. 그죠? 코드를 실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으로 소인수 분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소인수 분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소수의 곱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수를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자, 2로 나누어서 3으로 나누어서 이런 식으로 나누어지는지 5로 나누었을 때 나누어지죠. 나누어지면서 나머지가 0이 되고 또 목이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자, 그 목에다가 또 나눗셈을 하는 겁니다. 나눗셈을 하다 보면 7로 또 나누어질 거예요. 그럼 7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 되고 또 목이 나오겠죠. 자, 그 목에다가 또 나눗셈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13 구하고 그리고 29까지 계산을 손으로 직접 다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29라는 것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실행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어려운 거예요. 코드도 이해를 해야 되고 소인수 분해가 무엇인지, 소수가 무엇인지, 약수가 무엇인지 이런 개념을 다 알고 있어야만 이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이제 코드 문제가 계속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뭐 스태틱 메소드라든지 스레드, 재기함수, 소인수 분해 이런 문제들이 나오고 있어요. 프로그래밍 코드를 이제 언어를 쉽게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꼼꼼하게 강의 중에 말씀드린 것은 완벽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가지수가 있는 문제, 보기가 있는 문제 이런 것들이 나오죠. 최대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키워드 위주로 해서 용어를 암기를 하셔야 되고요.
단답형, 영문 작성, 영문 보기, 뭐 야구 문제 이런 것들 출제가 되죠. 자, 지문을 통해서 최대한 답을 유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퀴즐렛 용어집 활용을 하시고요. SQL 작성 문제 나오죠. 뭐 문법은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되고요. 자, 쓰는 연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실전 모의고사라든지 기출 예상 문제집을 참고하십시오. 좀 어렵게 출제가 되는 경우는 이런 문제에서 또 출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